도깨비가 만들어준 연못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총각이 살았는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다.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터덜터덜 걸으며 선앙당 당집이 있는 으슥한 고개를 넘는데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은 등골이 오싹하고 간이 덜컥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다. 자정 무렵에 혼자 당집 앞을 지나가다 귀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각은 겁을 없애려고 하고 장기침을 연거푸 내뱉었다. 그러자 두렁거리던 소리가 딱 그치고 당집 안은 귀신의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총각은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생각했다.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총각은 살금살금 당집 앞으로 다가갔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도 아마 술 기운이 거나해서 겁이 덜 났기 때문일 것이었다. 총각은 조심스레 당집 문을 열어보았다. 당집 안에는 귀신도 없고 도깨비도 없었다. 아니, 저건 뭐지? 희미한 달빛 아래 이상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박달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그만 방망이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옳지,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총각은 냉큼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깨비가 쓰던 물건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안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닭장 안에 쳐넣었다.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는 총각, 집에 있는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어둠 속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서 있는데 귀신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했다. 사람하고는 생긴 것이 조금 달랐던 것이었다. 총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말로만 듣던 도깨비 모양이구나. 그렇다. 시커먼 물체는 진짜 도깨비였다. 진짜 도깨비가 총각에게 예의 바르게 물었다. 며칠 전 선앙당 당집 안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총각이 그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각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소. 그걸 내가 주워 가지고 왔소. 그러자 도깨비가 발을 한번 깡충 구르며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 하고 혼자 소리를 하더니 사실은 그 방망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그게 뭐 대단한 물건이기에 한밤중에 찾으러 왔소. 도깨비도 총각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이었다. 우리에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돌려주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방망이를 돌려주십시오.
총각은 두말 없이 방망이를 도깨비한테 돌려주었다. 자기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덥석 받아 가슴에 끌어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며칠이 지났다. 한밤중에 바깥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았다. 도깨비들이 끙끙거리며 마당에 뭔가를 부려놓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쌀가마였다. 쌀가마는 마당에 가득가득 쌓여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자 어찌나 좋은지 총각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다. 총각이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먹고 사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돈이 없으니 반쪽 부자가 아닙니까? 며칠 뒤에 돈을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한밤중에 밖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기에 방문을 열어봤더니 도깨비가 나타나 마룻바닥에 돈을 그득그득 내려놓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진짜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며칠이 지났다. 도깨비가 찾아와 이번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먹을 걱정, 돈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더군요. 며칠 안으로 색시 하나를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밤중에 마루 바닥에 쿵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봤더니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고 처녀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총각은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보살펴주며 아픈 곳을 주무르고 물을 떠다 먹이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랬더니 처녀가 겨우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다. 총각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그러자 처녀가 낯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는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살았어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가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 획 하고 나타나 저를 덮치어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물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충청도 보은 땅이요. 충청도 보은에서 전라도 해남까지는 수백 리가 넘었다. 처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눌러 살게 되었다. 어쨌거나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아내를 얻게 된 셈이었다. 먹을 것 있겠다, 돈 많겠다,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총각과 처녀는 부부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며칠 뒤 도깨비가 또 찾아와 오서방, 오서방 안에 있습니까?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총각은 성이 옷이었는데 장가 든 걸 알고 도깨비가 이렇게 부른 것이었다.
오서방이 문을 열자 도깨비가 말했다. 오서방 당신은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색시 걱정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걱정이 남았지요. 제가 저기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줄 테니 고기를 잡아 반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그득그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도깨비 덕분에 오서방은 먹을 것 생기고 쓸 돈 생기고 색시도 생기고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까지 생겼다. 오서방은 도깨비가 너무 고마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다. 옳지. 옛날부터 도깨비는 도토리묵을 좋아한다고 했지? 오서방은 도토리묵을 한 속 가득 쑤어가지고 도깨비들을 불러 묵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묵을 많이 쑤었는데도 도깨비 가운데 하나가 도토리묵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도깨비는 몹시 속이 상했다. 에이, 연못을 만들 때 내가 막은 곳을 뚫어버려야겠다. 그러고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 뒤 사람들이 뚫린 곳을 큰 바위돌로 막았는데 큰 물이 나면 꼭 그곳만 허물어지곤 했다. 도깨비들이 연못을 만들 때는 암돌과 숫돌을 잘 맞추어 무너지지 않지만 사람은 그보다 기술이 모자랐던 모양이다. 돌에도 암돌과 숫돌이 있는데 도깨비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만들어준 연못을 오가리살이라고 불렀다. 오서방 성을 따서 오간의 연못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지금도 충청도 보은 땅에 가면 오가리살이 있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다고 한다. 얼마 뒤 오서방은 도깨비와 아주 헤어지게 되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다. 동짓날이 되어 오서방은 팥죽을 쏘았다. 그런데 어찌나 많이 쏘았는지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귀신을 쫓기 위해 대문에도 발랐지만 한 솥이나 남게 되었다. 마침 잘 됐네. 도깨비들을 불러 팥죽 잔치나 벌여야겠군. 그날 밤 오서방은 도깨비들을 불렀다. 한밤중에 도깨비들이 놀러 왔는데 대문에 바른 붉은 팥죽을 보더니 아이쿠, 간 떨어질 뻔했네. 하며 모두 도망을 쳤다. 도깨비들도 귀신처럼 팥죽을 싫어한다는 걸 오서방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어쨌거나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오서방을 찾아오지 않았다. 오서방은 도깨비들한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웃에 사는 영감이 하루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도깨비하고 너무 오래 사귀면 끝이 좋지 않다네.